국어 2단원 이야기를 간추려요. 네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 사건의 전개 과정 알아보기. 저승에 있는 곳간. 사건 전개 과정을 보고 이야기 구조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봅시다. 잠깐, 이야기의 구조가 뭔지 먼저 알아볼까요? 이야기의 구조에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 있습니다. 발단은 이야기의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흥부와 놀부로 예를 들면 옛날은 흥부와 놀부 형제가 살고 있었다. 까지의 부분입니다. 전개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으로 놀부에게 쫓겨나 가난하게 살던 흥부는 다친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었다. 제비는 감사의 표시로 흥부에게 박씨를 가져다 주었다. 까지로 본격적인 사건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절정은 사건 속의 갈등이 커지면서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는 부분으로 제비가 가져다 준 박씨를 심어 기른 박을 흥부가 타자 그 안에서 보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걸 본 놀부는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고 박씨를 얻어 박을 키우고 흥부처럼 박을 탔지만 그 안에서는 도깨비가 나와 놀부를 때리고 물건을 모두 부수었다. 까지로 갈등과 긴장감이 가장 높습니다. 결말은 사건이 해결되는 부분으로 놀부는 욕심부린 자신을 후회하고 흥부에게 사과했다. 흥부와 놀부 두 형제가 정답게 한평생을 살았다. 로 이야기의 마무리 및 사건이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교과서 68쪽을 펴고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면서 질문에 답하여 봅시다. 반드시 먼저 스스로 써보고 나서 예시 답을 확인해 봅니다. 이야기의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영암 원님이 죽어서 저승에 있는 염라 대왕을 만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발단 부분입니다. 사건의 전개 과정으로는 2번까지 해당되겠네요. 어느 부분에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나요? 원님이 저승에 있는 자기 곳간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전개입니다. 사건의 전개 과정으로는 5번까지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어느 부분에서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나요? 원님이 허름한 선비 모습으로 변장해 덕진을 만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는 부분이 바로 절정입니다. 절정은 8번까지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어느 부분에서 사건이 해결되나요? 덕진이 원님에게 받은 쌀로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강가에 다리를 놓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결말입니다. 9번이 해당됩니다. 앞에 공부한 내용을 참고하여 이 글은 이야기 구조가 어떤지 말풍선에 써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적은 내용과 비교하여 보고 다음 페이지를 펴세요. 1. 사건의 중심 내용 요약하는 방법 알아보기. 사건의 중심 내용을 어떻게 요약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며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찾아요. 원님에게 저승사자는 수고비를 내놓으라고 했다. 이 이야기의 중요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들은 그 원인과 결과를 찾아요. 저승사자가 수고비를 달라고 한 원인은 원님이 이승에서 더 살게 해달라고 간청했기 때문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삭제해요. 여러 사건이 관련이 있을 때는 하나로 묶어버려요. 전개, 절정, 결말 부분을 직접 요약해서 교과서에 써봅시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상을 잠깐 멈추고 요약하기를 완성합니다.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개 부분은 저승사자는 원님에게 덕진이라는 아가씨의 곳간에서 쌀을 구워 계산하게 하고 원님을 이승으로 보냄. 다음 절정 부분은 원님이 이승으로 돌아와 덕진을 만나고 덕진의 말과 행동에 크게 감명받아 덕진에게 쌀 300석을 갚음. 마지막 결론 부분은 덕진이 원님에게 받은 쌀로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강가의 다리를 놓음. 발단전 계절 정결말까지 직접 요약한 내용을 쭉 연결하여 읽어보고 매끄럽게 요약되었는지 생각해봅시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72쪽 요약하는 방법 정리하기를 해봅시다. 정답은 오늘 배운 내용에 다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를 읽고 요약하기 활동을 하겠습니다.